한국의 절반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228개 시군구 중 113개가 인구 소멸 위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아파트 값이 30% 넘게 떨어졌는데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742개 마을이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10년 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사는 지역의 소멸 타이머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 정말 심각한 건가요? 뉴스에서 종종 나오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2040년까지 742개 시정촌이 소멸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의 약 40%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문제를 앞서 겪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이른바 헤이세이 대합병이란 걸 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많아서 재정이 버티지 못하니까 행정구역을 합쳐서 줄이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232개였던 마을이 1,727개로 줄었습니다. 46%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을 줄였다고 해서 인구 감소가 멈췄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도에서 마을 이름은 지웠지만 실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종이 지도만 고친 겁니다. 일본에는 한계마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이 절반을 넘는 마을을 뜻합니다. 상하수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병원 문을 열어도 의사가 없고 학교에 아이가 없어서 파교됩니다. 기반시설 전체가 작동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 이런 마을이 수천 개 있습니다. 아키타현을 보시죠. 30년 동안 인구가 20%나 줄었습니다. 10명 중 2명이 사라진 겁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부동산도 무너집니다. 지방도시 집값이 20년 동안 절반 이상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1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에 내놨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만 원이면 김치냉장고 한 대 값인데도요. 일본 전체 빈집이 900만 호를 넘었습니다. 900만 호면 서울 인구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방치된 집이 늘면 동네가 무너지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떠나는 악순환입니다. 일본은 매년 약 3조 엔을 지방 살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꺾인 출산율은 어떤 정책으로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일본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30년 전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 2023년 기준 0.72명입니다. OECD 38개국 중 꼴찌고 세계 최저입니다. OECD 평균이 1.5명인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2023년에 태어난 아이는 약 23만 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같은 기간 새선을 투난 분은 약 35만 명이었습니다. 1년에 12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8개에서 113개가 인구 소멸 위험입니다. 전국의 거의 절반이 소멸 위험입니다.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을 여성보다 노인이 2배 더 많으면 그 지역은 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89개의 기초지자체가 인구 10만 명 미만입니다. 행정, 교육,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인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전체 인구의 50.2%가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학교 폐교는 지방 소멸의 선행 지표입니다. 아이가 없어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젊은 부부도 떠납니다. 학교가 없는 동네에 누가 정착하겠습니까? 지방에 있던 대학도 학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50여 개 학과가 감축되거나 폐지됩니다. 대학이 줄어들면 청년층 이탈은 더 가속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가 줄고 인구는 더 빠져나갑니다. 악순환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집값은 도대체 얼마나 떨어지는 걸까요? 강원도와 충남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5억짜리 집이 3억 5천이 된 겁니다. 1년 사이에 1억 5천이 증발한 셈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격 자체가 아닙니다. 아예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소멸 위험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5년 새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내 집을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10배를 넘어섰고 이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방에는 분양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은 집이 약 2만 호나 됩니다. 다 지어놓고 기다리는 건데 입주자가 오질 않습니다. 전국 빈집수는 78만 호를 넘었습니다. 불도 안 켜지고 문도 닫힌 채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마이너스 자산화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억에 분양한 아파트인데 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이 1억 5천만 원 나옵니다. 남은 대출이 집값보다 큰 셈이니까 소유자 입장에선 집이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어떨까요?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가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과 사람이 빠지는 곳.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네에서 집값이 오를 리 없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방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람은 몰리고 집값은 받쳐주니까 지방 소멸은 남의 이야기 아닌가요? 지방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은 약 3,800만 명입니다. 매년 약 30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물건을 만들고,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2050년까지 나라 전체가 한 해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이 28%나 줄어듭니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약 30명을 부양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뒤인 2072년이면 이 숫자가 100명에 도달합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전망입니다. 지금 30, 40대 분들은 낼 때는 내고 받을 때는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조만간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병원비는 더 비싸지고 내가 낸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세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하위 지자체는 평균 20%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수도권 주민도 신경 써야 할 이유입니다. 지방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응급실이 문을 닫고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느린 재난입니다. 홍수처럼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드시는 배달음식, 타시는 버스, 받으시는 건강보험 혜택, 이 모든 게 전국에서 올라오는 세금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으로 유지됩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도 버틸 수 없습니다. 지도에서 절반이 지워지는데 수도만 남아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한 번 꺾인 출산율은 어떤 정책으로도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한국은 어떨까요? 2024년 인구국가 비상을 선포했습니다.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공식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주거와 일자리, 교육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장려금은 임시방편에 그칩니다. 일본이 3조엔을 매년 쓰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서 줄어드는 인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춰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통계청 전망을 보면 50년 뒤 한국 인구가 약 3,600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수도관을 하나 더 놓는 건 정부의 일이고 수돗물을 아껴 쓰는 건 우리 몫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당신 고향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몇인지. 둘째, 당신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학교가 몇 개 남아있는지. 셋째, 당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는 앞으로 10년 당신 자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방 소멸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절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이 위기를 누구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야 그나마 준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228개 시군 구 중
절반이 소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GDP가 하락하고 국민연금도 위태로워집니다. 서울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신 고향, 당신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가 소멸 위험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댓글로 고향이 어디인지 그 동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대화를 더 생생하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확인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